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 경제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에커. 잘 지내셨나요? 여름 휴가를 핑계로 한 주 쉬어간다고 했던 것이 너무 오랜 방황이 되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는 들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잔뜩 기대하다가 무산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회를 날려버렸던 기억들. 처음 유튜브가 하기 싫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조회수가 갑자기 잘 나온 영상이 생기고 나서였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악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 크게 느껴져서 스트레스에 잠도 잘 안 오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결정타는 평소 저를 응원해 주던 지인이 정말 잘 됐다, 축하해. 근데 네 채널 구독자는 찐팬은 아닌 거잖아. 저는 대중적인 소재를 다루니까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나를 응원한다고 생각했던 가까운 지인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달팽이에 손을 가져다 대면 확 숨어버리듯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리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속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겨우 만들다가 휴가라는 좋은 핑계가 생기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대본을 써놓고서도 바로 만들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절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매번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왜 도망가려고 하거나 일이 무산되는 걸까? 맨발로 걷고 수영을 하고 거울 명상을 하면서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튀거나 남들보다 잘하면 미움받아. 어릴 적 친척들 집에 갔을 때 예쁜 장난감을 가지고 가거나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빼앗겼던 기억이 났어요. 너네는 서울 가서 또 사면 되잖아, 양보해. 하고선 은근히 따돌리던 친척 어른들.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가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갑자기 쌀쌀맞게 굴었던 기억.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도 너무 잘할 것 같으면 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이 보기에 웃기게 재밌게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에커는 이런 상태를 자동 온도 조절 기능에 비유했습니다.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 수입이 많던 적던 설정되어 있는 경제적 세팅값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돼도 얼마 안 가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되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브에커는 도널드 트럼프를 좋은 사례로 들며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된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하브에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정한 액수의 돈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브에커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 소방관, 우주비행사라고 말할 때 부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청소년기에 신문 배달을 포함한 각종 아르바이트, 대학에 가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된다는 카세트 테이프를 달고 살며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님 댁 지하실로 다시 들어가서 생활할 때였어요. 부유한 아버지 친구분이 집에 놀러 왔다가 조언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다양한 부자들을 조사하고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적 주위에서 심어준 잘못된 믿음과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청사진의 자동온도 조절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는 도둑놈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비실대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해 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도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어떻게 내 온도를 부자의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눈에 띄면 안 돼, 질투받으면 안 돼 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 깊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찾아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속물이야. 돈은 힘들게 버는 것만 정직한 거야. 우리나라는 사기꾼들만 돈 벌어. 같은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잘못된 믿음을 많이 찾아냈어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에 자세히 방법이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뤄볼게요. 두 번째,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혹은 선생님이나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세요. 세 번째,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 세팅하세요. 저는 질투를 두려워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질투 받아도 돼. 내가 성장하고 잘 된다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돼도 손가락질할 사람들이야. 진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돈 버는 건 어렵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돈을 버는 건 쉽고 즐거운 일이야. 저자 하브에커도 이상하게 돈을 벌만 하면 얼마 못 가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과정을 10년 넘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들을 부자들의 마인드로 다시 세팅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백만장자, 그냥 백만장자도 아니고 백만장자를 가르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브에커도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여전히 나쁜 버릇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차리고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자. 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백만장자 마인드로 다시 설정하기. 같이 해봐요. 보통 잘못된 믿음들은 부모님에게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문제인식.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돈에 관해 자주 하셨던 말이 있나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한번 적어보세요. 2단계, 자기 이해. 이런 생각이나 사건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3단계, 변화 선택. 이런 사고방식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나요? 우리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예전의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모든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에 반영됩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이 만들어지고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듯 풍요로워질 거예요. 나의 경제 온도는 부자에 맞춰져 있나요? 경제적 낙오자, 소시민 중에 있나요? 돈을 힘들게 버는 쪽인가요? 수월하게 버는 쪽인가요?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경제적인 자동온도 조절기를 부자로 수정하는 방법뿐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식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켜보세요. 의식적으로 나의 생각과 두려움, 습관과 행동,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보세요. 마음속의 생각에는 모두 대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백만장자의 마인드로
같이 한 걸음 나아갔네요.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